안녕하세요. UFC 리뷰 파이트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제 옆에는 김도환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도 6개 경기가 열렸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부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경기까지 같이 펼쳐졌는데요. 방금 전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셨던 루케 대 도스 아뇨스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첫 패배를 당한 이후에 뇌출혈 판정을 받았던 루케였어요. 이게 복귀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뇌 쪽 부상 이후에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비센테 루케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했고, 또 도스 아뇨스도 이제 웰터급에 다시 도전하면서 랭커로서 탑 10으로서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 경기였죠. 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또 루케가 언더독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루케의 상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스 아뇨스였습니다. 전 라이트급 챔피언이었고요. 통산 46전의 베테랑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전에도 웰터급에 도전한 바가 있고 웰터급에서 다시 라이트급으로 가긴 했지만은 웰터급에서 최고점은 어쨌든 잠정 타이틀까지 치러냈을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죠. 네, 브라질리언 선후배의 만남이었는데 이번에는 후배가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힘과 힘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플링에서 루케가 조금 더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비센테 루케가 그라운드 영역에서 재미를 봤던 게 이 경기의 주요한 포인트였죠. 자,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비센테 루케가 안목을 잡힌 불리한 포지션이에요. 네. 여기서 밸런스를 잘 잡는다 밀어서서 여기서 이제 돌아 빠지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저게 이게 루케가 전체적인 그래플링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간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포지션도 도스 아뇨스가 안목을 잡은 상태로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이제 비센테 루케가 백사이드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센테 루케가 최대한 팔을 본인의 몸 쪽으로 최대한 붙여주면서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여기서 만약에 비센테 루케가 팔이 일자로 펴진 상황이라면은 아뇨스의 이 안목 그립에 잡히면서 팔이 붙잡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팔을 최대한 자신의 몸 쪽으로 붙여주고, 또 이후에 본인의 왼팔과 몸이 이 시계 방향 쪽으로 돌아가면서 도스 아뇨스를 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후 연계되는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백사이드를 점유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서 두 선수가 엎치락뒤치락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 1라운드부터는 굉장히 루케의 타격거리를 의식을 하고 아뇨스가 그래플링 싸움을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도스 아뇨스는 전체적으로 웰라운드리한 능력치가 장점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본인의 그래플링이 잘 통해야지 본인 측의 경기 운영이 살아나는 선수다 보니까 비센테 루케를 상대로도 역시나 그래플링 활용도를 높인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초반에 적극적으로 그래플링을 시도하는 도스 아뇨스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계속 했지만 처음에는 조금 먹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는 먹히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그림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저런 식으로 아뇨스가 먼저 선제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비센테 루케한테 포지션을 역전당하든지 아니면 카운터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뇨스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좀 힘든 경기가 오늘 펼쳐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확실히 좀 힘에서 모자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아뇨스예요. 그러니까 아뇨스가 항상 이 체급 문제가 거론이 자주 되는 선수잖아요. 라이트급으로 뛰기엔 너무 크고 그렇다고 웰터급에서 뛰기에는 약간 작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선수인데 오늘 그러한 모습이 좀 잘 나왔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루케는 어떻게 본다면은 타격을 위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뇨스가 더욱더 그래플링을 들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은 모습, 루케도 제대로 가지고 나왔다. 뇌출혈 이후에 오히려 몸을 더 만들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비센테 루케가 직접 언급을 했었죠. 뇌출혈이라는 큰 부상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잘 회복해서 부상 이전보다 몸 상태가 좋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본인이 타격뿐만 아니라 그래플링에서도 역시나 뛰어난 모습을 갖췄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에서 나의 몸은 지금 이전보다 더 좋다, 120%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루케가 확실하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플링 싸움을 걸어왔던 아니오스에게 전혀 피하지 않았던 루케였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아뇨스의 그래플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여기서 오히려 본인이 더 재미를 봤던 것, 이게 이 승리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였죠.
뭐 물론 아뉴스한테 테이크다운을 허용하기도 하고 불리한 포지션을 내준 적도 있지만 바로 이 장면처럼 클린치를 잡히더라도 본인이 결국에는 돌려낸 다음에 유리한 포지션으로 컨트롤한다든지 테이크다운까지 가져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뭐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에 힘을 저렇게까지 5라운드까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도스 아뉴스는 UFC에서만 총 경기 시간이 8시간이 넘는 유일한 선수일 정도로 뭐 장기전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비스테 루케는 5라운드까지 간 판정이 단 한 번인데 그때 판정패를 했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5라운드 판정승을 거머쥐고 또 역시나 본인의 장기였던 타격 그중에서 잽이 경기 중반부터 살아나면서 타격과 그래플링 영역 모두 비센테 루케가 우위를 점했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타격에게 좀 중심이 있었다면 이 이후에 힘들었던 이후에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던 비센테 루케인데요. 테이크다운 시도를 11번에서 8번 성공을 했고요. 컨트롤 타임도 12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다운을 8번이나 가져간 것도 중요하지만은 11번 시도해서 8번을 성공했던 굉장히 순도 높은 테이크다운 성공률을 보여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비스테 루케가 전체적인 영역에서 도스 아뉴스보다 우위를 점하면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5라운드 만장일치로 언더독 루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루케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이후에 루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비센테 루케가 다른 것보다 바로 그 내추럴 부상을 입었던 제프 닐전이 가장 좀 안타까운 점이죠. 거기서 이제 본인의 장기인 타격, 전체적인 영역에서 밀리면서 원사이드하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센테 루케의 경쟁력은 끝났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도스 아뉴스가 뭐 웰터컵 잠정 챔피언전까지 나섰던 선수잖아요. 이런 선수를 이렇게 잡아낸 것 비센테 루케가 아직까지 경쟁력 있음을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루케가 인터뷰 이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를 보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루케가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컵 스완슨 대 하킴 다우드의 경기입니다. 컵 스완슨 하면 우리나라 최도호 선수와의 경기를 잊을 수가 없죠. 네, 일단 뭐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그 최도호 선수와의 경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경기가 일단 뭐 UFC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으니까요. 네, 이런 컵 스완슨이 91년생 하킴 다우드를 만났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캐나다의 하킴 다우드입니다. 캐나다 태생입니다만 자메이카인 아버지와 나이지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또 그런 과거를 갖고 있고요. 하다킴의 컵 스완슨입니다. 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유명한 베테랑인 컵 스완슨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는 좀 아쉬웠었죠. 벤텀급으로 처음 내려와서 도전을 했습니다만 조나단 마르티네즈 선수에게 레그킥, TKO패를 당하면서 오늘 다시 패더급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28승 13패, 13승 1무 3패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39살과 31살. 신장 동일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리치는 하킴 다우드가 상당히 좀 깁니다. 거의 10cm 가량 말이죠. 스트라이커 스타일과 무에타이 스타일의 두 명의 선수. 손동작 뒤에 쏘줬습니다. 스완슨. 잽 세 개 낸 다음에 뒷손 좋았고요. 하지만 침착하게 다리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고 있는 다우드 선수인데요. 만순인데요. 들어간다. 이번에도 주고받다가 선슨이 마지막에 큰 거 맞췄죠. 조금씩 뒤로 나가다가 스텝 하나만으로 상대편 밀어붙입니다. 카운터 시도. 이번 들어가는 순간 다우드가 콤비네이션으로 잘 받았고요. 바로 칩니다. 가만히 맞고 있지 않는데. 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다우드입니다. 이게. 오히려 다우드가 잘 받았습니다. 근데 다우드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진짜. 약간만 깊었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네. 얼굴 무실만처럼 좀 돌려줬거든요.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스프링 뒤차기. 팔꿈치를 막았다고 설명해줬고요.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쪽 이건 못 막았어요. 조금씩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퍼컷. 이어서 엉쳐도 있는 스완슨. 그리고 빈시까지 이제 2라운드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한 번 킥. 자, 그러면서
클린치에서의 그립 잡으려고 노력했던 다우드. 자, 스완스의 펀치를 빈나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킥입니다. 레드킥 좋았죠. 한 명씩 스완스를 펀치했습니다. 이번엔 다시 돌려주는 다우드. 자, 또 돌아갑니다. 타이밍 맞게 앞쪽으로 쭉 한번 밀어봤습니다. 다우드. 이번엔 왼손. 자, 스완스는 얹어줍니다. 또 한 명 쪽 집어넣어서 스완스의 스프링기까지 높여. 네. 그런 레그킥은 다우드 쪽. 레그킥. 여기서는 다우드가 제대로 말합니다. 이번에 elbow 높여. 자, 나오는 스완스인데 펀치입니다. 헤드킥 그대로 줍니다. 스완스면서 스완스 마지막에 난타전. 그리고 식스팩이었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아닌데요. 다우드도 거친데요. 다우드 좋습니다. 바디 이후에 이거 좋아요. 다우드가 훨씬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니킥 섞어주죠. 자, 몸쪽 그리고 이거를 tilda 시도. 네. 일어나는군요. 지금은 좀 확립하고 싶은데 다우드가 쉽게 안 밀립니다. 그렇죠. 하면 좋아요. 이번엔 돌려줍니다. 다우드. 하지만 스완슨 역시 이번엔 펀치를 좀 집어넣는데 기력이 있을까요? 랩툭. 다우드 좋았습니다. 테이크다운 슈터. 야, 그림 같은 타이밍. 기가 막히게 꽂아버립니다. 스완슨. 자, 밀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백으로. 타이밍 한번 노려봤는데 네. 바꿔 잡습니다. 각이 틀어졌거든요. 봅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After 3 rounds, we go to the scorecards, and all 3 judges see it 29-28. Your winner by unanimous decision, 만장일치. the pride of Palm Springs, California, 컵스완슨이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스완스는 좀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컵스완슨이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컵스완슨이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니치 차이를 좀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두 선수 다 이제 스트라이커 성향이 짙은 선수인데 근데 타격거리, 선호하는 타격거리가 약간 다르죠. 하킴 다우드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타격이 강점인 선수고 컵스완슨은 중근 거리에서 연타와 콤비네이션이 좋은 선수인데 경기 초반에는 컵스완슨이 거리를 잘 좁혀내면서 본인의 좀 타격을 잘 맞췄던 거죠. 네, 이게 바로 또 베테랑과 좀 어린 선수들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초반에는 우위를 가져갔던 컵스완슨이었어요. 네, 특히나 이게 컵스완슨 같이 이게 좀 창의적이고 변칙적인 스타일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초반에 그 리듬과 패턴을 적응하는데 애를 먹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하킴 다우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경기 초반에 좀 클린 히트를 많이 허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완스는 난전 플랜을 좀 넘어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 초반에 우위를 점했던 스완스인데 노련함에도 보다 스완스의 3라운드 경기 운영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경기 초반에 분명히 재미를 봤던 건 컵스완슨이지만 이후에 하킴 다우드의 원거리 타격이 살아나면서 하킴 다우드가 좀 더 우세한 듯한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 3라운드 때부터 컵스완슨이 다시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고 특히나 가장 주요했던 게 저 테이크다운이었습니다. 저 테이크다운으로 본인의 점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29대28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머쥘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중반에는 조금 다우드가 가져가는 모습도 보였지만요. 이렇게 노련함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컵스완슨이었습니다. 기록 볼까요? 네, 일단은 그 테이크다운 저 한 번의 성공, 3라운드 때 성공을 해서 1분 25초의 컨트롤 타임을 가져간 게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하킴 다우드 역시 컨트롤 타임이 좀 더 길긴 하지만은 다우드의 컨트롤 타임은 그라운드에서 넘긴 상태에서 탑 포지션에서 가져갔던 타임이 아니라 클린치에서 컨트롤한 타임이라는 게 좀 두 선수의 그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컵스완슨이 이렇게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1라운드 초반과 3라운드에서 완벽하게 본인의 흐름으로 가져갔던 컵스완슨입니다. 하지만 다우드가 분명히 경기 중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요. 이게 적응력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젊은 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만약에 그 경기 초반에 스완스한테 말렸을 때 본인의 페이스를 못 찾았으면은 그대로 원사이드하게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를 되찾은 다음에 본인 투의 저런 카운터 펀치 또 원거리에서 잽과 킥 등이 통하면서 어느 정도 또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던 다우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를 보면서 다우드가 가져가는 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흐름상 전체적으로 이게 판정승이면 다우드의 승이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흐름상 1라운드 초반, 3라운드 후반은 스완슨, 또 중반에는 이제 다우드가 가져왔기 때문에 다우드의 승리로도 충분히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컵스완슨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우드입니다. 이렇게 클린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컵스완슨을 묶는 모습도 참 많이 보였어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타격 거리에서 원거리에선 다우드, 중근 거리에선 강점 있는 게 컵스완슨이다 보니까 다우드 입장에선 중근 거리에서 좀 연타 싸움, 좀 난전이 펼쳐질 때 클린치를 통해서 스완슨의 타격을 묶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메인 경기 굉장히 재밌게 흘러갔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해서 오늘 좀 메인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간 루즈한 경기가 많았는데 네. 코메인 이벤트만큼은 확실히 좀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죠. 그렇습니다. 컵스완슨 오늘 아내와 아이들이 또 응원을 하러 와줬는데 거기에 보답하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은 마음 든든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젊은 피와 노련함의 승부에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컵스완슨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트리 대 다커스입니다. 라운트리 오늘도 그의 왼손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헤비급에서 내려온 다커스 역시 정말 버티지를 못했는데요. 이 경기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라운드리 그리고 다커스. 올라가죠. 노려봤었던 다커스. 그리고 다리 쪽. 킥을 좀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태국 전시훈련을 좀 계속 겪은 다음에 킥 능력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근데 다커스 밀어붙이는 거 좋았습니다. 상당히 임팩트 있게 주고받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양양 노립니다. 주먹 위주에 걸렸죠. 카운터. 비틀 걸렸던 다커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격하지 않았던 라운드리. 로젠 스트리트전에서도 그 들어가다 카운터에 걸렸었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라이트 타이밍 좋았습니다. 다커스. 다시 한번 들어봤던 다커스. 라운드리. 대각시로. 자, 갑자기 내려갔다가 펀치. 좀 얘기하는 다른 느낌인데. 네. 자, 상태를 붙잡고 있는 라운드리. 자, 무에타이식의 클린치죠. 싸잡아놓고 상대 턱 밑에 머리 딱 대고 니킥이나 엘보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격의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라운드리입니다. 자, 니클 시도했었고 한번 풀어주면서 니킥. 그리고 안면 타격을 시도합니다. 라운드리. 이번에도 컸습니다. 이거 안 넣었다. 그대로 들어가는 펀치의 경기. 끝납니다. 칼레 라운드. 역시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 헤비급에서 내려온 다커스도 버티지 못하네요. 게다가 원투. 이거 완전히 위험해요. 네. 네. 어휴, 네. 못도 박을 듯한 맞습니다. 그런 펀치였습니다. We have your winner by way of TKO. TKO입니다. Roundtree Jr. 칼레 라운드리 주니어가 승리를 따냅니다. 네, 오늘 메인 카드 결과 어떻게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 미들급에서는 조시 프렌드가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고요. 2경기 미들급에서는 AJ dobson이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3경기 여성 스트로크급 서브미션 승리로 가져간 선수는 루신도 선수였죠. 네, 비아나도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루신도가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4경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이트 헤비급입니다. 라운트리가 1라운드 TKO 승.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고요. 5경기 패더급에서는 컵스완슨이, 그리고 6경기 웰터급에서는 루케가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다음 경기 안내해드려야겠죠. 알자메인 스털링 대 션 오말리의 경기입니다. 벤턴급 챔피언인 스털링이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페트리안에게 의문의 판정승을 거둔 션 오말리를 만나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스트로크급 경기 여성편도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또 장애일리와 여성부 탈여성부의 활약을 보여준 아만다 레모스의 또 여성 스트로크 타이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8월 20일 일요일 본방송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UFC 파이트 나이트 오늘 명승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땠나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날씨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